165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휴식기라 저도 많이 안 갔어요, 주말에. 제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예.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주말을. 얼굴이 하얘지고 좀 부었어. 예. 부은 거는 어제 밤에 라면을 끓여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넷째 주 KBL 루브 엠팩트 일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신인 드래프트가 녹화 기준으로 지금 방금 끝났습니다. 예, 방금 그렇습니다.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명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가열차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오늘 댓글이 많아요. 저희가 그렇죠.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기자 누나 김영년님께서 그 아프리카 요정 김영년 그렇죠. 기자가 제가 선배입니다. 이동구 화이팅 하셨는데 그렇죠. 예. 김영년 기자가 이동환 기자보다 선배죠. 그렇죠. 엄연하게 선배입니다. 예, 선배님이고. 지난주에 사실은 뭐 그 댓글에서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죠. 예.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김영현 기자가 사실은 안 보이는 곳은 한 번씩 갈굼을 하거든요. 선배라고. 그렇죠. 선배라고 또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생긴 건 사실 한참 후배처럼 생겼죠. 예. 이동희 기자가 뭐 한 5년, 10년 이제 보이는데, 20년이죠. 보이는데 김영현 기자가 선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배고 김영현 기자 이제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약간 꼰대기질이 있어요. 핵꼰대. 그렇습니다. 이리롱구 화이팅이라고 해주셨고 자 별이 아빠님이 자 이리롱구 오프닝은 유동현 기자가 한다고 각성을 요구를 했는데 취소합니다. 이동환 기자 없이 호외 방송을 매번 외롭게 진행하는 유동현 기자를 응원합니다. 아니. 자 각성하라 여타.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만 쳐다보는 이동환 기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라고 해요. 자 입장 표명하시죠. 일단은 최근에 두 번의 방송에 결장한 것. 그렇죠. 결장한 것은 어떻게 보면 원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좀 한켠에 걱정이 생겼던 게,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방송이. 유동현 기자가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근데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다. 정말 힘들어. 그렇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재롱도 좀 부려주고. 그렇죠.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해야 사실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막 적막한 어떤 느낌 있잖아요. 적막한 느낌. 그렇죠. 애들 많은 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약간 전원주택에 혼자 남아있는 그렇죠. 느낌. 원룸에서 혼자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로우님이 맥컬러 선수가 지금 인스타 보면 한국 오는 것 같은데 혹시 어느 팀으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양으로 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안양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화 기준으로 지금 23일 월요일인데 어제 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면 한 12월 8일 뭐 요 정도 이제 자가격리 마치게 되는데 아직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KGC가 외국인 선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게 맥컬러다.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댓글 모상욱님이 클리프 알렉산더 어떤 선수인가요? 소개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KT 저희가 할 때 좀 뭐 자세하게 아니면 어쨌든 이제 맥을 짚으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그리고 SJ 홍님이 이동환 기자님 연애에 대해서는 까방권 드릴게요. 제발 하세요. 제발. 아니 괜찮아요. 까방권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무서워요. 후폭풍이 무서워요. 팬분들의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시청자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아니에요. 연애할 자신이 있고? 그럼요.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하지만 저는 시청자분들과 농구로 연애하겠습니다. 참 편하게 사시네. 참 편하게 사셔. 자, 그렇습니다. 고스퍼스 고님이 이번 크블 인생 방송 중에 1위 농구가 댓글 달아서 소개됐는데 리벅스 박 기자님이 목이라고 말씀하셔서 빵 터졌습니다. 주임원사님께서도 크블 인생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그때 라이브 시청을 할 그게 있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뭐 이제 그 박세훈 기자나 우리 최영석 기자는 왔네 뭐 이제 이랬는데 박재욱 기자가 갑자기 모기라고. 모기 한 마리였다.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보면 이제 모기가 뭐 이렇게 피 뜯어 먹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독을 갖다가 이제 큰 이제 그 메이저 어떤 그 방송이 있으면 거기 옆에 와가지고 이제 피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가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모기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딱 8자로 그냥 박재욱 기자는 정리할 수 있어요. 8글자요? 한번 불러주세요. 8글자. 새벽 2시 녹음 파일.
새벽 2시 녹음 파일? 이거 뭐죠? 여기까지. 이거 박지혁 기자뿐만 아니고 박세훈, 최용석 기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 선수 교체 썰보다 더 궁금한데요?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예. 나머지는 크블 인생에 한번 물어보세요. 크블 인생으로 패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머피 할로웨이가 복귀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KT인가요? 뭐 이런 얘기 지금 또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 쪽은 그 클리프 알렉산더 선수가 그렇죠, 갔죠. 들어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피 할로웨이는 KT가 아닌 거죠. 아닌 거고 지금 뭐 이제 DB에서 사실 외국인 선수 교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DB 관계자는 머피 할로웨이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머피 할로웨이가 복귀를 한다 그러면 DB 쪽인데 그 DB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유럽 출신 외국인 선수 한 2명 정도 그리고 지금 NBA 신인 드래프트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FA 시장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선수 한 2명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레드스타님이 골수 LG 팬인데 라렌에 대한 지적 정확합니다. 직관 가서 LG 경기를 보면 김시래와 라렌 혹은 조성민과 라렌이 2대2 플레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는데 아쉬워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거를 갖다가 좀 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는 이 댓글 너무 좋아요. 사실 예, 너무 맞습니다. 좋고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고 100%. 그래서 저희가 라렌은 중중중중중중중 강약 중강약 이게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레드스타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홍준환님. 홍준환님이 기자님 혹시 해설위원회 해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 해설위원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 스포티비 이제 해설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차라리 기자님들이 해설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는데 안 됩니다. 저는 혀가 짧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이 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설이 TV 해설이 예, 진짜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워낙 공수 전환이 빨라서 그렇죠. 그 딱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말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예.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해설위원님들 이제 해설을 이렇게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스포티비 해설위원님 이제 라인업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김도수 위원, 그렇죠. 제 아끼는 동생, 김도수 위원, 예. 김동우 위원, 그렇죠. 김동욱 위원. 제 아끼는 동생. 예. 아니 너무 괜찮고요. 어떤 신기성 위원. 예. 이것이 신기성의 해설이다. 예, 이것이. 이것이 예. 닭것이, 그렇죠. 킹것이. 예. 아주 트레이드마크가 됐어요. 예, 아니 저는 이제 KBL 라이브 이제 유튜브로 경기 라이브 보면은 이 신기성 의원님의 이 멘트가 나올 때마다 채팅창이 진짜 불이 납니다. 예, 드디어 나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 저희가 요즘에 그 신기성 위원한테 해주는 이제 조언이 있어요. 어떤 조언? 이것이를 너무 남발하지 마라. 아. 보통 이제 그 이것이 하면서 이제 뭐 10것이, 뭐 예, 5것이 그치. 이렇게 하잖아요. 오것이. 5것이 10번 했다. 예. 한 3에서 5것이 정도가 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제 별명이 예전에 소시적에 영주 신기성 아니었겠습니까? 농구를 예. 그럼요. 예. 농구를 공격형 포인트 가드. 그때 당시 트렌트에 이제 정통 포인트 가드가 있었을 때 아니에요. 예. 9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가 농구를 즐겼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공격형 포인트 가드로서 맹활약을 했었죠. 동네 농구에서. 이동혁 기자랑 저랑 별명이 좀 맥을 같이 하네요. 저는 대구 미나케였거든요. 대구 이렇게. 이제 게이브 미나케라고 과거에 KT에서 뛰었던 그때는 KTF였죠. 네. 신기성 위원과 호흡을 맞췄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우리 신기성 형이 또 저보다 이제 한 살 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친구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형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소주 한잔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영주 신기성이었다. 갑자기 신기성 위원이 소주를 딱 들더니만 싹 놓고 그래? 술이나 먹어. 싫단 얘기죠. 무시하는 거죠. 싫단 얘기죠. 예. 그렇군요.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 소스가 있었다는 거 말씀 갖다 드리고 자 그다음 이제 이제 마지막 하나 댓글 외국 선수 얘기가 좀 많아요 지금. 네. 딩건을 배가부프님이 용병 수준 높아질 것이다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 선수 프로필이나 아니면 신장 대비를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의 어떤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 지금 위력을 떨치는 선수 우리의 힉스 우리의 타일러 데이비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션놈.
나의 션동. 아니 션동 때문에 욕 무지하게 먹었더만. 저는 진짜 농알못 다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아 근데 현동이 이제 조금씩 컨디션을 올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빅3가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좀 이제 기대를 했던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라클락이죠. 얼클락. 그렇죠. 얼클락. 얼클락의 시기가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 선수 교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실제로 평가한 것보다는 살짝 부진하게 맞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코로나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몸 상태적인 측면에서. 2주 자가격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죠. 들어오면서 어떤 컨디션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몇몇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근데 앞으로 변수는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KBL 로맨 팩트 1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휴식기 동안 또 KBL이 또 따끈따끈한 어떤 떡밥을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호에도 방송을 했었었고요.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방송 시간이 드래프트 끝나자마자 하는 그렇죠. 방송입니다. 이제 2020 KBL 신인 드래프트가 진행이 됐고 이제 각 팀마다 이제 1, 2라운드까지 지금 지명자들인데 저희 이제 아무래도 좀 3, 4라운드보다는 1, 2라운드 위주로 제가 팀별로 좀 그 지명 결과와 그 뒷이야기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어떤 전망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순위 픽을 받았었고 차민석 선수를 그렇습니다. 지명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동혁 기자가 제일 최근에 남긴 댓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차민석과 박지원을 좀 놓고 고려 중이다.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방송에서 또 박지원 얘기를 하셨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고 결국에는 차민석 픽으로 갔는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과정이? 예.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이상민 감독은 박지원 선수를 이전부터 눈여겨 좀 보고 있었었다. 그리고 괜찮았었고 슛만 어느 정도 갖추게 된다면 이 선수가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2대 공격이 좀 안 된다, 슛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또 실링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몸, 그러니까 프레임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피드 좋고요. 순발력 좋고 수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비가 기본적으로 2대2 수비는 좀 안 되는 편인데 대인 마크를 했을 때 어떤 빠른 발 그리고 파워 이런 부분 보면 2대2 수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서의 어떤 그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박지훈 선수가 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좀 높았다라고 봤는데 근데 이후에 차민석 선수가 나타나면서 이 양상이 좀 반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드래프트의 어떤 배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즉시 전력감을 쓰기보다는 잠재력 높은 선수들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차민석이 좀 더 나을까 박지현이 좀 더 나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상민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 그리고 스카우터들 이 세 명의 어떤 의견이 완전히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달랐던 거고 여기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링으로 놓고 보면 차민석 선수가 제일 낫기 때문에 차민석 선수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결정이 안 됐다라고 22일 그러니까 드래프트 직전까지 고민을 좀 했다가 근데 이제 차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기준의 어떤 기량을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의 어떤 기량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거 트라이아웃에서 확인을 했고 차민석 선수로 살짝 기울였던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드래프트 전에 열린 트라이아웃에서 차민석이 워낙 또 열심히 뛰기도 했고 이걸 보고 이제 삼성 관계자들이 되게 좀 거의 뭐 마음을 굳혔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 포텐셜 드래프트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얼리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포텐셜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 삼성이 가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보강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박지훈 선수가 1순위로 뽑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절대적인 포텐셜을 보고 이제 뽑았다. 포지션 중복보다는 그쪽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민석이 이제 결국에는 2학년과 3학년 시즌 이제 이 차이가 좀 베일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고교 무대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선수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 슈팅력 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나중에 삼성이 실제로 불러서 합의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민석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차민석 선수의 뭐 실링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송교창 그리고 양홍석보다는 실링이 조금 떨어진다. 일단 현장 판단은 그래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SK 김영빈 선수 지난 시즌에 1라운드에 뽑혔던 그 선수 그 선수보다는
확실히 좀 낫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또 다른 평가로는 어떤 평가들이 있냐면 송교창과 양홍석이 쇼케이스를 했을 때는 3학년이었고 차민석의 기준점은 2학년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1년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민석의 실링이 양홍석 그 송교창보다 낮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다.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민석 선수의 어떤 성장폭은 계속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한 1, 2년, 2, 3년 뒤에 그 선수의 진정한 포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13579로 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2부에서는 24680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일단 현대모비스 신인 드래프트보다 최진수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되면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전력 변화가 심해질 텐데 이 부분 이동환 기자 긍정적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 루트의 다양화 플러스 이제 이동혁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어떤 바깥에서의 윙 쪽에서의 어떤 수비 카드 확보 이것만으로도 현대모비스는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시즌 아웃 때 김국찬보다도 신장도 더 좋고 그렇죠. 뭐 이제 스피드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대모비스는 분명히 위력을 얻을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유재학 감독이 이제 그 모비스 전자랜드 게임이 있었어요. 휴식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최진수 선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추일승 감독이 활용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외곽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곽 수비를 좀 붙이고 거기에 석점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플레이를 갖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현대모비스가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좋은 카드 하나를 넣는다. 즉 에이스 스토퍼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대모비스는 안쪽에 쇼노 그리고 외곽에는 최진수를 중심으로 해서 내외곽의 어떤 수비 조직력을 갖다 갖출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최대 다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맞추는 과정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진수가 이제 그 19일날 전자랜드전을 로스터는 들어갔는데 이제 뛰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D리그 경기 한 30분 정도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지금 끌어올리는 중이에요. 이제 휴식기 이후 첫 경기가 친정 오리온전이에요. 그때 아마 데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인 드래프트 뒷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팀은 간단합니다. 이 팀은. 지금 고려대 이우석 선수를 지명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3명 빅3 중에 남는 선수 우리 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모비스도 1순위, 만약에 1순위 뽑았다 그러면은 차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링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조동현 코치도 그렇고 그리고 성주모 코치도 그렇고 유재 감독도 차민석이 잠재력은 충분히 있고 박지원보다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더 봐야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이제 실링 측면에서는 그렇게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차민석이었고 그리고 박지원과 이우석 중에 사실은 이우석도 괜찮고 박지원도 괜찮다 이렇게 봤었었고 근데 현대모비스는 좀 면밀히 조사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우석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한 전치 3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목 인대가 한 2개 정도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장기 부상이 돼버리면 이 선수의 어떤 운동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이 선수의 어떤 다재다능함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시간의 어떤 그 약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다행히 전치 한 2개월, 3개월 이 정도 나왔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차민석, 박지원이 나가는 이우석이다. 이렇게 일찍 노선을 갖다 정했던 거죠. 그 이우석의 어떤 가드로서의 잠재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현장 평가 제가 좀 듣기로는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신 가드로서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 사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은 막상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부상으로 거의 뛰지 못했지만 보니까 대학리그 쪽 이제 보니까 좀 가드로서는 움직임이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유대혁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농구에서 그러니까 유망주를 정말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수의 어떤 실링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DB의 이상범 감독이 나카무라 타이치를 후쿠오카에 있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일본의 어떤 그 농구 관계자들은 이 선수를 이제 포워드로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1m 90이 넘기 때문에. 근데 이상범 감독이 가드 자원이 될 수가 있다. 즉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고 볼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드 자원을 돌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선수의 실링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근데 이우석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고려대 초반에 문제는 이 선수를
포드션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쵸.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뛰게 하면서 멀티플레이어에서 다재다능하게 뛰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즉 이제 대학농구 정도 되면 여기에서는 이 선수가 가장 쓸 수 있는 어떤 그 실링의 최적점을 갖다 찾아서 그 포지션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선수가 한 1, 2년 정도 그렇게 혼란함을 갖다 느끼고 거기에서 그냥 그저 그런 선수, 괜찮은 선수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희정 감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드로 돌렸는데 잘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약간 애매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봐야겠지만 변수가 많겠지만 어떤 순발력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2대2에서의 어떤 센스, 슈팅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은 분명히 있는 선수고 잠재력이 있는 선수다. 단 여기에서 어떤 특출한 어떤 특기 한두 개가 도드라지지 않으면 이 선수도 프로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그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지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다음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KGC는 드래프트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댓글에서 좀 언급했던 외국 선수 교체 움직임 좀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 크리스 맥컬러가 입국을 했고 향후에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얼클락이나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얼클락이 좀 그렇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면 얼클락이 운동력이 발현이 되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특기 중에 하나는 왼쪽 돌파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서 슛만 쏘고 있기 때문에 KGC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전 안 되고 있다. 뭐 20득점, 30득점을 갖다 때려넣지 않은 그렇다라고 보이고 최근에 슈팅 감각이 어떤 문제점까지 생기면서 지난 KT전에서 2득점에 그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이 선수가 과연 올라올 것인가 올라와도 이런 플레이 스타일로는 플레이오프 가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맥컬러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고 얼클락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KGC가 맥컬러와 함께 그 강했던 어떤 압박 수비 이런 부분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올 시즌에 근데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또 모르는 거죠. 높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맥컬러가 안 되면 지금 NBC는 드래프트가 끝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또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빅맨을 데리고 오겠다 이런 이제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바로 뭐 신인 드래프트 지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KGC는 5순위로 연세대 한승희 선수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여름에 그 유망주들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선수가 사실 좀 더 위에 거론이 됐다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5순위까지 조금 내려갔어요. 좀 이런 배경이 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링이죠. 그러니까 잠재력인데 제가 볼 때는 한승희 선수는 이제 신장도 애매하고 그렇죠. 196cm죠. 그리고 이 선수는 그러니까 외곽으로 돌리기에도 스피드도 애매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근원적인 약점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건 뭐냐면 파이터 기질이 있고 맞아요. 거기에서 노력형의 어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승희는 한 1, 2년 정도 키우면은 뭐 확 올라갈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쏠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동부간 대비해가지고 5순위인데 5순위 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포워드가 좋은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승희가 좀 지명을 받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결국에는 KBL에 오면 스트레치형 빅맨, 조금 신장이 좀 작은 스트레치형 빅맨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전투적인 부분이 있어요. 플레이 스타일이나 승부욕 자체가 굉장히 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 중에도 딱 발현이 되거든요. 플레이 자체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KGC 입장에서 되게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KGC도 되게 전투적인 스타일의 어떤 수비와 공격을 좀 즐기는 팀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 선수는 그러니까 3번은 못 가고 KBL에서 4번으로 뭔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쏠쏠한 정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또 뭔가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슈팅을 더 강화한다든지 혹은 수비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뭐랄까요 좀 기량을 좀 성장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 KGC는 양준우 선수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하긴 했었어요. 양준우 선수를 좀 선호하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호외 방송을 할 때 뭐 4개 팀 이제 스카우터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료를 모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전에 일부 신인 드래프트 할 때 10개 팀 스카우터들을 다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쵸. 저희가 다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4개 팀 스카우터 통화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KGC는 양준호를 좋아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양준호가 내려오느냐 마느냐였는데 이제 4순위로 전자랜드가 양준호가 뽑혔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양준호가 뽑으면 우리는 한승희 뽑으면 된다. 한승희도 좋은 선수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키워서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KGC는 한승희 선수를 뽑은 거로 지금 그런 배경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오리온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오리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살짝 힘들었어요. 이번 이제 지명 과정이. 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어요. 네. 막 좀 분위기가 계속 왔다 갔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류 농구 처음에 이제 월요일 녹화분을 화요일 녹화분인가요? 호해 방송을 찍으면서 거기에 이제 제 나름의 어떤 픽 얘기를 했고 그 댓글에 이제 이동환 기자의 픽은 안 올라오나요? 그랬는데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환 기자 빠지게 된 거고요. 실제로. 예. 예.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갖다 듣긴 했지만 윤곽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밑에 댓글을 하나 썼었죠. 댓글을 쓰면서 뭐 누구누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쵸. 라고 했고 거의 다 맞았습니다. 예, 어렵지 않았어요. 유동혁 픽은 역시 최고예요. 100%네요. 믿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농구. 근데 제가 분명 방송 전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했는데 본인이 직접 온 거지. 저희는 가식이 없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지명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리온 이제 1라운드 7순위로 박진철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조석호를 지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향성이 왔다 갔다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빅맨 보강을 할 것인가 원래 생각했던. 근데 지금 이종현이 트레이드로 왔기 때문에 네. 이거 혹시 뭐 가드 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오리온한테 좀 당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 제가 맨 처음에 호의 방송 이렇게 보시면 예. 방송 보시면 오리온의 박진철이라고 얘기가 나와 처음에 써 그쵸. 있어요. 예. 사실 박진철 선수 어디에서 걸리냐면 과연 전자랜드에서 뽑을 수 있을까? 그 빅맨이 4순위에서. 필요하니까. 예. 만약에 여기서 걸러지면 그 다음에 7순위 오리온이 뽑을 수 있을까? 오리온 쪽이다 이거는. 그러면 오리온이 뽑을 수밖에 없다. 박진철이 그 이하로 내려가면 뽑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온은 백업 빅맨이 뭐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 통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리온은 예. 박진철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드 포워드다.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강훈주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우린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감독님이 직접. 네, 가려고 그러는데, 이르농구. 예. 야, 박진철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요. 이르농구 열혈 시청자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게. 예. 저희 참 좋아하고, 우리 예. 강훈주 감독님.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요, 감독님? 아유,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 다시 이제 또 썼죠. 그래도 박진철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 박진철이 아니면 누구누구다. 이근희가 나오면 이근희고 누구누구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23일 월요일 우리 녹화하는 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또 왔어요? 네, 우리 울진이 형이 또 전화가 왔어요. 동혁이 형 미안해, 뽑아야 될 것 같아. 감독님도 고민이 많으셨네요. 그 고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떤 생각은 이제 일단 오리온의 어떤 가드진이나 포드진을 갖다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랬었는데, 뭐 스카우터들이나 코치 스태프의 어떤 의견을 갖다 같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달라지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좀 혼란이 많았다라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오리온은 방향 설정이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원래는 박진철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박진철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게, 사실 오리온이 원래는 7순위가 나올 확률이 아니잖아요. 되게 높은 순위가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름 때만 해도 오리온이 상위 순번 나오면 그때는 박진철 주가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박진철 뽑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번 7순위까지 미끄러졌는데 결국에는 또 박진철을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이제 노련한 감독님들은 저한테 이제 뭐 애정어린 충고를 또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유작 감독은 좀 약간 묘한 표정을 지으세요. 이렇게 보면서 묘한 표정. 과연 그걸까? 별 말씀 안 하시고 의문만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찬진 감독님은 또 뭐라 그러시냐면 전화해서
유 기자, 현장에서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좀 다른 예외적인 픽들이 나와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역시. 감수를 되게 많이 해주셨네요, 감독님들이. 제가 전화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네. 슬쩍, 다 얘기는 안 해주세요. 당연히 연막도 치시고 뭐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대충 이제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었고. 이러니 다 맞추지. 네? 유명 기자가 정말 엄청나게 전화를 돌리고 취재를 엄청나게 한 결과가 이겁니다. 예. 너는 뭐 했어? 아니, 저요. 예, 저 꿀벌이죠, 꿀벌. 모기야? 농담이고, 이동현 기자 이제 일상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영상 좀 체크했고, 대학리그 현장가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를 쓰진 않지만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나름.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리온은 박진철 선수가 됐고, 그 다음에 2라운드로 이제 부산 종합고등학교 얼리 조석호 선수. 조석호 선수는, 당초 그 4개 팀 스카우터들은 한 2라운드 중반에서 후반 정도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2라운드 안에는 뽑힐 수 있는 그런 실링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리온이 그런 실링을 높게 보고 2라운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팀, DB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DB는 신인 드래프트 지금 상황 건국대 이용우를 지명했고 2라운드에서 이준희를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DB는 이제 이동혁 기자도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준희 지명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됐었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듣기로 어제까지도 이준희를 좀 되게 좋게 봤던.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2라운드에서 뽑았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DB의 선택. 일단 이준희 선수가 이번 아침 트라이아웃에서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감독님들이 좀 많이 좀 흔들렸다고 그래요. 저 선수 괜찮은데 한 번 더 보면 계속 좀 키우면 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봤었고, 그래서 1라운드 막판에 뭐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나 아니면 DB나 아니면 SK 쪽에서 1라운드 깜짝 픽으로 뽑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근데 일단 넘어갔었고, DB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후순위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승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드래프트가 어떤 드래프트냐면, 물론 이제 뭐 차민석도 있고 박지원도 있고 이우석도 있고 한승희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뒷순위에 실링이 좋아 보일 것 같은 선수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 선수들이 누구냐면 뭐 오재현이라든가 임현택이라든가 이용우라든가 이준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을 DB가 겟했다. 네, 이런 점을 볼 수 있고, 또 DB는 당초에 일단 방향 설정을 가드로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드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드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9순위였으니까 의문이었었고, 그래서 내려오는 걸 보고 정리를 갖다 해봤을 때는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풀이 있겠구나라고 했었었고, 그래서 1순위는 이용우 선수. 이용우 선수는 뭐 다재다능한 선수, 가드로서 좋은 선수긴 하지만 약간 좀 이제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2순위는 이제 이준희 선수를 바로 뽑는 그런 모습 같다 보였는데, DB가 굉장히 쏠쏠하게 보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장 사실은 뭐 이준희도 2학년만 마치고 왔고, 이제 이용우도 이제 말씀하신 좀 이제 장기적으로 포텐셜 형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아무래도 DB 가드진도 탄탄하고 그래서 많이 뛰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키우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경민, 허웅의 어떤 그 후계 잡격 이런 선수들 이제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군대 가 있는 이우정 선수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선수들이 이제 예상보다는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 두 선수를 통해서 그런 이제 가드진의 어떤 보강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DB가 저희는 얘기한 사실은 뭐 외국 선수 교체 얘기해야 되지만 저희가 댓글에서 꽤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길게 더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일단은 DB 분위기, 그러니까 11월 말에는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휴식기가 끝나기 전에는 아마 어떤 특정 선수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한 끈도 아직 놓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니죠? 예. 자, 편집. 다시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네이버. 네이버. 아유, 부끄러워라. 네, 다시. 자,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잠깐만, 길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 예.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초심을 잃으면 어떡해요? 알았어요. 예. 갑자기 1주밖에 안 지났는데 1주밖에 안 지났는데 알았어요. 알람 중에 갑자기 붙은 거. 예. 감사드립니다.